자기랑 맞는 부업이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맞는 부업이 있고 아닌 부업이 있어요. 자기랑 안 맞는 걸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간 낭비예요. 제가 1년 동안 구매 대행을 해보고 다른 부업들을 해보니까 결국엔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낭비를 하지 말고 이거를 하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프리스타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처음 사업 시작을 구매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찍먹 정도가 아니라 1년 넘게 최고 매출이 한 달에 1억 이상 나왔었고 총 구매 대행으로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운 매출을 올렸으니까 적어도 구매 대행이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브랜드 유통은 제 사업 근간을 만들어준, 그리고 4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두 시장을 비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구매 대행을 할까 아니면 브랜드 유통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매 대행은 뭐 저는 지금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하고 있지 않냐 하면은, 구매 대행을 하시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CS. 내가 나도 모르는데 고객한테 팔았더니 알지도 못하는 상품 때문에 뭔가 고객이 물어온다.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지? 처음에는 큰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팔리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중국에 있는 상품을, 해외에 있는 상품을 긁어와서 올렸더니 팔린다. 내가 재고도 없이 뭔가 이게 팔린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걸로 돈을 번다고?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퇴근하고 나서 2시간, 3시간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단 말. 근데 하나, 두 개 팔리고 10개, 20개, 100개 이상 팔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CS가 자연스럽게 딸려오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CS들이 막 생겨요. 고객한테 물건이 갔는데 물건이 파손된 거야. 근데 파손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내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비용, 이게 막 덩어리가 크니까 경동택배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택배비가 막 5만 원, 10만 원이요. 이게 10만 원짜리 팔았는데 회수하는데 비용이 막 5만 원, 10만 원. 이걸 회수한다고 해가지고 물건을 다시 팔 수 있냐? 팔 수도 없어요. 뭐 당근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수리해서 팔 수 있으면은 팔면 되지만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건 진짜 쓰레기 같은 제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르고 그 판매자들 걸러도 이런 CS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요. 고객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문자가 오고, 뭐 너 사기꾼이냐, 지금 팔아놓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겪게 되거든요. 중국 구매 대행이 확실히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이런 CS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이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중국 구매 대행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이런 것도 팔리는구나, 이런 것도 내가 팔 수 있구나, 내가 돈 없이도 뭔가 물건을 팔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가장 좋은 부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갈려요. 난 이런 스트레스는 도저히 감당 불가능해, 이건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난 이거 버틸 수 있어, 이 정도 CS는 내가 돈 버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CS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게 돼요. 그럼 여기서 그만두냐, 이걸 디벨롭 시키냐, 이 차이일 텐데,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쿠팡 로켓크로스. 잘 팔리는 상품을 가지고 사입을 해가지고 로켓크로스로 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검증돼 있는 데이터니까 로켓크로스로 넣었을 때도 충분히 잘 팔릴 확률이 높아요. 혹은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구매 대행은 어려워, 그냥 차라리 다른 걸 알아보자. 건기식,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 브랜드 유통? 나이키, 아디다스 막 브랜드 제품을 팔 수 있다고? 오, 얘기 더 나아 보이는데? 다른 거 해보자. 그냥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막 대왕 카스테라 유행했던 거 알죠? 그리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탕후루 유행했잖아요. 요즘 탕후루 가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요즘 제일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요거트 가게잖아요. 이것도 그냥 인기 아이템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인기 있는 아이템을 자꾸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게 돈이 돼요. 근데 내가 그때 쫓아가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탕후루 가게 차려서 권리금 주고 파는 사람들이고, 요거트 가게 먼저 차려서 수익 낸 다음에 파는 사람들이에요. 구매 대행에 있어서도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입으로 넘어가서 물건을 잘 판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중국 구매 대행에 관련된 툴, 솔루션,
자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요즘엔 뭐 AI 붙여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업이라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 단위 환산을 해보면 결국 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 강의 시키는 대로 했어. 유튜브에서 보는 대로 했어. 퇴근하고 나서 두세 시간씩 일했으니까 매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수익도 나오고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1년 동안 구매 대행을 해보고 다른 부업들을 해보니까 결국엔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 앞에서 분명히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환불, 반품 나오고 까먹고 하다 보니까 날리는 돈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심지어 제 노동비가 녹아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밤새서 일했던 거, 이런 것들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 3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날려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제품을 팔든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는 한 구매 대행을 지금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브랜드 유통은 마냥 장밋빛이냐, 브랜드 유통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냐? 그래도 중국 구매 대행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예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처럼 나이키 상품을 올리면 팔리고 로켓크로스로 나이키 제품 넣으면 팔리고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쿠팡에서도 로켓크로스 넣은 다음에 광고를 돌려야지 일부 상품들은 팔려요. 워낙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로켓크로스로 넣으면은 팔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광고 없이. 근데 그런 제품들을 초보 셀러가 찾는 과정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난이도는 올라간 건 맞는데 그래도 중국 구매 대행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좀 더 쉽고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중국 구매 대행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포인트가 뭐예요? CS란 말이에요. 뭐 물론 지재권이나 이런 부분, 부가적인 부분도 있지만 CS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브랜드 유통을 하면 CS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거는 CS가 중국 구매 대행 CS가 10이다. 그럼 브랜드 유통에 대한 CS는 1, 2 수준이에요. 물론 신발을 신고 반품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반품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중국 구매 대행 때 제가 느꼈던 CS, 자전거가 막 파손되고 뭐 루프렉이 찌그러지고 레고를 배송을 했는데 부품이 없다고 저한테 그 부품만 찾아오라고 추석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질 않는가? 이런 CS에 비교하면은 브랜드 유통 CS는 진짜 애교예요, 애교. 그래서 적어도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나이키가 예전만 못하다. 아디다스도 뭐 그렇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 걸 뭐 인터넷에서 사냐, 또 명품 같은 경우는 소비가 줄었는데 브랜드 유통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키가 인기가 죽어도 나이키고요. 나이키가 죽었으면은 또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 러닝이 핫하잖아요. 러닝이 핫한데 아무리 뭐 호카, 온러닝 이런 떠오르는 브랜드가 많이 팔린다고 해도 나이키한테 안 돼요. 총 매출로 따지고 나면은.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나이키를 예전에는 100만큼 팔았다고 하면 50으로 재고를 줄이고 혹은 50으로 상품 업로드 숫자를 줄이고 온라인 호카 상품을 예전에 하나도 안 올렸다고 하면 이전에는 10, 20 올리면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즉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면 죽는 브랜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과연 이 브랜드가 전체가 다 사라질까요? 명품이 죽었다고 해서 다 사라지나요? 샤넬이 안 팔린다고 해서 샤넬 매출이 꺾이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세가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키가 안 팔려도 나이키는 나이키고요. 브랜드 제품은 브랜드예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브랜드 제품을 좋아해요. 특히나 연예인이 신었어? 인플루언서가 신었어? 그럼 따라 신어요. 처음엔 따라 신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라 신는 제품들 팔면 돼요. 근데 또 실증을 내요. 실증을 내서 또 다른 브랜드를 찾아요. 그 주기가 보통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이키가 조던 덩크로 인기가 한 2, 3년 가다가 나이키 질리니까 삼바 가젤 아디다스 제품을 막 찾고 이제는 삼바 가젤도 사람들이 막 찾지 않으니까 뭐 푸마 제품, 스피드캡, 팔레르 뭐 이런 게 막 인기가 있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아식스를 찾다가 인기 주기는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나이키가 죽었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4, 5년 뒤, 뭐 7, 8년 뒤 혹은 1, 2년 뒤에 다시 인기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유통이 매력적인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누구나 1,000만 원 벌 수 있고 막 그 이상 억대 매출을 낼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부업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과연 진짜 이걸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일까? 쭉 갈 수 있는 사업일까?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적어도 구매 대행보다는 브랜드 유통이 낫다. 그리고 이 브랜드 유통은 꾸준히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부업으로 수익을 만들거나 혹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새로운 사업 선택지를 만들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겪어보니까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나랑 안 맞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국 구매 대행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브랜드 유통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성향일지 나는 CS 이런 거 다 처리할 수 있어. 돈만 벌면 돼.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부업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지난 5년 동안 사업 부업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느꼈던 부분들을 전달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 외에도 부업에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